예,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발표 김요한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는 저기에요. 이거 어디 있어요, 컴퓨터? 그냥 여기서 누르면 돼? 이게 잘 안 눌러지는데. 아래 거를 누르시면 밑에 거? 네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인용해서 하는 말이라서 제가 이 말을 감히 쓰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한테 불편을 느끼셨다 그러면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말하고 결론하는 말이 같습니다. 뭐냐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더라. 그리고 누구나 공통적인 생각일 건데 2005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장애인 체육이 2005년하고 2021년하고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제가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신 있고, 그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요분이 한 말입니다. No limit이라고 해서 이분은 해리 코달레스인데 이분 전명입니다. B1인데 이분의 직업이 수상스키 스턴트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이분의 강연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깊이 받고 전맹들도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거라서 이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소개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환경들이 돼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체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양쪽 단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 복지관이 또 이제 서울에, 근데 복지관이 15개소에, 저는 이게 17개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만 서울에 이제 5곳 있고요. 세종, 전남, 경남, 강원도, 충북 뭐 이런 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제 어떤 숫자하고 이게 이제 분포가 관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사렛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여기 9월 중에, 여러분들 잘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서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요거가 신체 활동하고 관련된 행사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크게 이렇게 대회 참가하는 거 정도, 요 정도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게고요. 그러면 이제 충청남도 말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뭐 하나 이랬더니 스포츠 여가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을 지금 절약하려고 홈페이지는 안 띄우는데 여기 보니까 스포츠 여가 팀에서 하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뭐 심지어 여기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제가 시각장애인 건강 멘토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서 1:1 운동 상담 및 측정 평가 뭐 이런 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그 복지가 지금 쭉 또 그러면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어떤가? 제가 여기 봤더니 여기도 보니까 스포츠 지원 팀이라고 돼 있고요. 이런 어마무시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다 있는데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게 보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 있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다 오나?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참 대단하게 굉장히 많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게 아마 주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결론해서 묶어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이 돼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매우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더라.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게 다양하게 있는데 참가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게 있죠.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도 천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안 아산에 사시는 분들은 쉽게 참가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옆에 예산군이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참가하려면 1시간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동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불균형들이 있겠다. 이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복지관이고 이게 이제 복지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나오는 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는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전문체육, 그 장애인 올림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체육들을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각 시도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12.5개소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400 지원하고 1개소에 200 지원하는데 프로그램 하나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살짝 짜증이 난 게 아니 하려고 그러면은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13개소에 다 400씩 지원하게 해주든지 예산을 이상하게 해갖고 이거 한 개소 200 지원 받는 데는 뭐냐고 제가 말하면서 진짜 짠이 확 치밀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17개 시도인데 예산을 배정해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7개 시도에는 다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 회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묶어서 얘기하면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지원 17개 지역을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지금 한 개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도 2-3개씩은 할 수 있게. 물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거의 각 시도마다 100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에서 하는 시각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더 예산 지원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에서는 쇼다운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 쇼다운을 각 시 지도에다가 이제 이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쇼다운이 굉장히
장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되고 시각장애인들 어떤 그 감각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대회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문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활 체육에서 시작해서 전문 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가 있어요. 제가 보건소를 왜 생각했냐고 그러면 보건소가 몇 년 전만 해도 보건소에 에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데려다가 운동을 시켜보니까 1년에 절약되는 약값이 거의 3천억 정도, 이게 한 10년도 더 전입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도 세우고 각 보건소마다 운동 처방사 배치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운동 처방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노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운동 처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것만 갖고는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운동 처방사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또 조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알력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딱 닥치는 바람에 2019년 이후로 모든 업무가 다 중단됐어요. 그리고 운동 처방사들이 계약직이에요. 계약이 끝나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전화를 몇 군데 해봤는데 전부 다 아주 전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싸그리 다 코로나19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운동 처방사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뭐 하기는 하는데 다 그냥 사회복지사들이 대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이 보건소가 좀 저는 희망사항이 읍면동 보건소에 다 그 운동 처방사라든지 또 우리 전문 특수체육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쪽에서 다 배치가 돼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전국적으로 체육센터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곰돌이 체육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제가 딱 지적을 한 게 뭐냐면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독사회체육센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고독사회체육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잘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일동에 사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운동하려고 마음먹으면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국에 곰돌이 체육관이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뒤져보니까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많이 설립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에 장애인 체육관, 시 정도에 되면 장애인 체육관을 갖고 있는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종합체육관에 별로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가 거기를 선점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전에 경험 늘 해왔던 건데, 장애인분들끼리 서로 좀 뭐 이거 내 거, 네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내 것도 양보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 유형이 와갖고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배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 봤더니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비텔리 종목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비텔리라는 게 이제 자전거, 실제 자전거를 롤에다 놓고 타고 앞에 이제 그 화면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뭐 골프 교실, 비텔리 교실, 뭐 쇼다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른 유형들하고 같이 이제 돼 있는데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체육센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체육센터들이 설립이 되는데 모든 면에서 모든 유형들의 필요를 다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특정 장애만 이용하기 쉽게 설립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래서 법에 맞게 설립이 되면 되고요. 또 그 클라이언트를 받을 때도 법에 맞게 받으면 돼요. 지금 법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정말 잘 돼 있어요. 10년 전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만 운영되고 법에 맞게만 설립되고 법에 맞게 설치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만 밝히면 뭐 각 우리 여기 저 경상남도 사무처장, 부산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하고요. 요청만 하면 지도자도 보내주고 심지어 뭐 그런 거 그거는 조금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 장비도 빌려줘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시스템은 잘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재활 프로그램이나 비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따로따로 되는 거는 이제 좀 같이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비장애인들이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희망하는 거는 그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오기 쉬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시설을 해놔도 안 갑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옆에 싹 보니까 아산시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있고요. 아산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 가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디 가냐고 그러면 아산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조그만 운동시설을 해놨어요. 간단한 운동할 수 있게. 근데 거기 가서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친숙하고 익숙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국민체육센터에 안 가냐 그랬더니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차 불러야 되고 뭐 부르면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무슨 아산시에서도 이동에 보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아산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시각장애인들도 여기 와서 운동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되는 상황이 지금은 됐다. 왜냐하면 시설이런 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나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제 아까 지체장애인 운동할 때도 1대1, 1대3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운동을 할 때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요. 뭐 볼 수도 없고 안 보이니까 듣는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1대1 맞춤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찾아도 가요. 집에 찾아도 가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가자 부족으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홍보를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참여 의지, 운동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냥 편하게 놀고 집에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앞에 나와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 여기서 검사하고 운동 처방해 주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다른 장애인 유형분들이 거의 안 와서 장애인분들이 안 오신대요. 안 와서 주로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성과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특수학교에 가서 학생들 많으니까 학생들 검사 쫙 해가지고 그거 보고 한대요. 듣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많이 이런 데 가서 체력 인증도 받고 건강 운동 처방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꼼수 학교에 가서 와자장 해가지고 특수학교에 가서 해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품을 팔아야 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장애인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오죠. 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국에 이게 체력 인증 센터라는 게 7개 있는데 최소한 17개 시도에는 설치해서 가기 편하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는 이제 운동하겠다라고 그러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줘요. 주는데 이게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로나19 지원금하고 똑같아요. 상위 80%, 그러니까 하위 80%하고 81%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뭐 무슨 차상위 상위 이런 거,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나 차상이다, 뭐 최저 생활 수급 대상자다, 이런 거 구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고 전부 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거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 장애인인데 이런 거 있는지 아는 사람, 들어보기도 처음인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 신체활동 참여 의지를 좀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교육,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스포츠를 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스포츠도 꼭 해야 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최희창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김유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